아무튼 요즘도 거리에서 토끼하고 병아리를 파는구나. 신기하네. 토끼 꼬리 봤어, 자기? 한 3cm 되려나? 3cm라니 말도 안 돼. 얼마나 긴데. 눈으로 보고도 자기 이러는데 나 미치겠다니까. 아니면 어쩔 거야? 잠깐만 검색해보고. 검색 되게 좋아해 아무튼. 잠시 후. 누가 그래? 지금 여기서 그러는데 지식인에서? 와, 나 진짜 자기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게 모두 진짜가 아니야. 매번 그러네. 여기서 그런다니까? 이 사람아, 우리 어린이집에서 야외 체험장 가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토끼 꼬리 늘어뜨려 봤어. 30cm 자에서 반도 안 돼. 그때 재본 걸로는 10cm였어. 멍치고 있네. 와, 나 진짜 이래서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거야. 맨날 그놈의 폰 좀 그만 보고. 한 달 후. 네, 왜요? 통화 다 했어? 왜 그래 또? 뭘? 왜 싸우냐고. 전화를 꺼버리지 왜. 엄마는 참네. 왜 또 싸웠어? 아우 그냥. 니네는 참 그렇게 맨날 말로 싸우려면 헤어져 그냥. 나도 그럴까 생각 중이야. 싸울 때 보면 내일부터 안 볼 것처럼 그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놈의 정이 뭔지. 아무튼 처음 봐. 엄마 할 이야기 있어. 나와 봐. 잠시 후. 이? 갑자기 왜? 저기 시켜야 할 것 같아. 왜? 그게 말이다. 네 옳게 될 사람이 그게 건강이 그게 뭐야? 혼전 그런 거야? 그게 네 오빠 탓해야지 뭐. 남자놈이 허리 아래 잘못 놀리면 부모 창피 주는 거야. 내가 사돈 얼굴을 미안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이구 참네 할 말이 없네. 그래도 집 준비해놔서 한시름 났다. 그러게. 아휴 니들 떼줄 돈 마련해서 다행이야. 네 아버지랑 나랑 고생한 거 자식들이 며느리 사위가 알까? 알아주겠지. 알긴 뭘 알아. 네 옳게 될 애가 이기적이더라고. 하긴 내 속으로 낳은 내 아들부터가 이기적이던데 뭐 남의 자식 탓해 뭘 해. 왜? 뭐래요? 아들 가진 부모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그 생각 들고. 왜? 네 옳게 될 사람이 너무 당연해. 집 해준다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세상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와 요즘 대체로 반반인데 집도 해준다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 안 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려면 결혼시키지 말아야지. 지혜롭게 한 발 양보하며 살아야지 뭐. 엄마, 응? 집 때문에 결혼 못하는 커플들 은근 많아. 솔직히 집 없어서 길바닥에서 사는 신혼부부 없잖냐. 집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건 핑계지. 하긴 자기 성에 차는 집이 없다 뿐이겠지. 나는 새아가 될 아이가 몸도 그렇고 그러니 아들 가진 집이라 죄진 기분이라 해주지만 솔직히 요즘 시대에 반반 해야지. 한쪽이 이득 보려면 그 결혼 오래 못 가더라. 서로 의지해야 하는 게 부부인데. 그런데 엄마, 왜? 옳게 될 언니 집 돈 좀 있는 것 같던데? 집값 안 보태주신대? 그 부모 처신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왜? 재산이 많던 적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해야지. 막내로 있는 아들 하나 자식 집 해주고 무슨 큰 프랜차이즈 시켜주고 그러는가 보더라고. 우리 원장님 최근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소송 말고도 살아계신 어머니 지분을 서로 가지려고 지금 재판하고 난리던데. 그러니까 그런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처신을 잘못하는 거야. 얼마 후.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하하하 그거 전지가위 있잖아요.
그 마분지는 그 가위로 하셔야 2배로 시간이 빨라요. 아, 네. 선생님, 네. 손에 이 면장갑 끼세요. 아니에요. 춥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선생님. 나중에 손가락 사이에 굳은 살 박혀요. 저 보조 2년 동안에 남은 건 손가락 굳은 살이었거든요. 25살 아가씨 손에 굳은 살 뿐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1시간 안에 눈사람하고 산타 모자 다 자르고 퇴근하시면 되세요. 선생님은요? 아, 저는 원장님 오시는 거 보고 퇴근할게요. 네, 원장님은 아직도 법원 다니시죠? 그러니까요. 아휴, 돈이 뭔지. 저는 돈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30분 후. 아이고. 네? 선생님, 왜요? 오마나, 내가 왜 일어났더라? 왜요, 선생님?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일어났는지. 네,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벌떡 일어나셨는지. 30분 후. 저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 한심하죠? 아, 아니에요. 왜요? 나이 50 다 돼서 보조교사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먼저 보조 선생님도 45세셨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30년 가까이 하시는데요, 뭐. 그 연세에도. 저요, 49살에 집에서 뛰쳐나와 일 시작했는데요. 일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왜 일어났더라? 아, 진짜 모르겠네. 깜빡깜빡 이 지경이지만 다시 집에 들어가 전업주부 안 할 거예요. 절대요. 어떻게든 사회생활 할 거고 만약 원장님이 일 그만하라고 하시면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왜요?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아이들 아버님이요. 우리 신랑이요? 네, 대기업 간부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네, 남편이 또르르한데 또르르 하지도 못한 여자가 왜 보조교사로 나와서 일하냐고요? 네, 궁금해요. 그 기업 중견 간부면 굉장한 연봉이라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네? 내가 번 내 돈이 권력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편 대기업 사원이었고 시댁도 돈이 많았거든요. 물론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사랑이 식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나왔고 아무튼 중소기업이라도 회사 다니다가 26살에 결혼해 아이 바로 들어서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네, 처음에 시댁이나 남편은 괜찮다고 당연히 그만두는 걸로 알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나중에 꼭 소리 나와요. 집에서 논다고. 시댁 알부자에 빵빵한 신랑하고 결혼한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살아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번 돈 아니니까 20만 원 가방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스타버스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하게는 못 사 먹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결벽증 비슷해서 아무튼 집안일은 안 하면 표가 확 나고 내 직업이 주부인데 집에서 놀면서 이게 뭐냐는 소리 듣고 살았어요. 지 잘 번다고 돈 가지고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옛날 어른들은 세상에서 남편 돈이 제일 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스스로 번 돈이 제일 편하겠죠. 네, 치사하지도 않고요.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아유 밤에 허리라도 잘 돌리면 말을 안 해. 허리 지만 버나? 다른 집 남편들 다 버는 돈 가지고 아유 치사하고 더러워. 집이 이게 뭐냐고 지랄지랄. 청소해도 티가 안 나는 거라고 하면 청소하면 티가 왜 안 나냐고. 깨끗이 청소하면 발 디디기도 미안한데 같은 개소리나 하고. 우리 교실도 그런데 청소해도 티가 안 나고. 네, 아무튼 머니 이즈 파워예요.
어차피 해도 티 안 나는 집안일 제가 보조교사로 나와서 일하느라고 집이 지저분한데 여전히 지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꼬우면 네가 더 벌어 오든지 해버렸어요. 잘하셨어요. 저요, 잘릴 때까지 일할 거예요. 네. 선생님, 네? 남친이랑 자주 싸우죠? 네. 그러면 일 계속 하세요. 네? 사이 좋다가도 결혼하면 싸우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싸우게 돼요. 그럴 때 일이 있어야 돼요. 네. 2년 후. 왜 이렇게 뭐라고 그래? 다칠 뻔한 사람은 나야. 제발 좀 길거리에서 폰 보면서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지 좀 말라고. 그럴 거면 제발 좀 눈은 좀 뜨고 좌우 좀 살피면서 폰질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하라고. 잠깐 실수한 거라고. 아, 진짜 씨. 잠깐 실수한 게 서로 간에 큰일 날 뻔했잖아. 어르신들 단풍놀이에서 돌아오는 관광차 같더만. 어르신들 얼마나 놀라셨겠냐고. 뭐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은 어르신들 같던데 이제 가나 저제 가나. 인간이 미쳤네. 미친 소리 할래? 아니, 농담이야. 그런 걸 농담이라고 하냐? 그만 화내. 골 흔들린다. 놀래가지고 죽겠는데. 운전하다 보면 길에서 폰 보며 무단횡단 하는 것들 보면 진짜 확 차로 깔아 뭉개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방금은 사고 날만 했어. 그럴 때 누굴 원망해? 누굴 원망할 거야? 죽어도 원망하지 마라. 이 스마트폰 좀비야. 스마트폰 5걸음만 걸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앱이 있다고 하던데. 나도 정말 진심 알고 싶다. 휴대폰 보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행자한테 더 책임 물어야 돼 진짜. 일절만 해. 자기가 본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아껴주겠냐고. 아, 알았어. 그만해. 또 싸우겠다. 하여튼 그놈의 폰을 내가 언젠가 투지폰으로 바꿔주던지. 그만하자고. 나 할 이야기 있어. 잠시 후. 아예 지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집터 그 밭하고 모든 터 팔려고 내놓은 거 있어. 너무 싸게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안 팔고 있는데 별 수 없지. 적당히 팔아치워 달라고 졸라볼게. 그거 팔아봤자 몇 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인데. 그거 팔리면 시작하자고. 근데 그거 팔릴 시간이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자기 사는 집 12평 정도 되고 방도 딸려 있고. 그러고 싶어? 그럼 어때? 난 아무 상관없어. 빚 생기는 것보다 나아. 모아서 옮겨가자고. 지금 거길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난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결혼은 같이 시작하고 싶어. 방 하나에 잠자리, 주방, 샤워 하는데 다 들어있는 데서 잠자며 찌개 끓는 냄새 맡고 덜그덕거리는 소리 다 듣고 세수하는 소리, 오줌 누는 소리 다 들어가며 그렇게 출발하고 싶어? 그럼 좀 어때? 결혼이라는 걸 하면 결혼했다는 느낌이 들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그 땅 팔아달라고 할 거고 그거 합치고 대출받아 시작하자고. 생각 좀 해보자. 왔나 보다. 자기도 같이 가자. 아, 싫어. 자기 사촌동생 만나서 쇼핑한다면서 내가 거길 왜 가?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어차피 결혼식 때 볼 건데 뭘. 여자들 쇼핑하는데 따라갈 일 있냐? 얘가 나 선물 사준대. 미리 결혼 선물. 나 결혼할 때 해외 출장 간다고. 참석 못해 미안하다고. 선물 그럴듯한 거 사준다고. 친해? 친하지. 1살 차인데. 동생이야? 그래? 아무튼 일어나자. 갈 거야? 아니, 피곤해. 내일 출근하는 토요일이고 일찍 들어가 쉴래. 그래, 그럼. 자기 맞다. 나 부탁이 있어. 뭐? 내일 우리 작은아버지 첫 손자가 돌이야. 얼마 후. 엄마, 진짜? 그래, 어차피 나눠줄 재산 네 오빠 결혼할 때 집 해줬고 우리 죽어서 싸움 날 일 없어야 할 거 아니야. 말년에 재산으로 생기는 문제는 모두 부모 처신 잘못해서야.
엄마, 엄마, 나 정말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하긴. 지 오빠 결혼할 때 집 해주는 거 봐놓고. 시댁이 이미 빚도 있으시고 체납된 세금도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계신 집을 줄여서 가면서 이번에 해결하시려나 봐. 혹시 시부모님 빚으로 내가 부담 느낄까 봐. 그리고 그 땅, 얘는 그 강원도 산간 지역 아니야. 그걸 요새 누가 산다고 헐값으로 줘도 안 사. 그러던데? 그건 너한테 미안하니까 괜히 해보는 말일 거고. 그나저나 네 시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안 비비는 것도 부조다. 응?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네 말이 기특하다. 둘 돈 합치고 대출 좀 받아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기특해서. 뭐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들 둔 사람은 땅 파서 돈 모으나? 나 네 오빠 장가 드릴 때 생각한 거거든. 남자든 여자든 구별 말고 반반이 서로 잡음 없고 좋지만. 아무튼 엄마 감사해요 정말. 나 네 오빠랑 너랑 이런 차이도 안 차이지게 할 거야. 엄마 그럼 딱 그 돈에서 하면 돼요? 그래 너 네 신랑 회사 근처로 얻으면 집값 비쌀 거라고. 강남 아니냐? 네. 내 생각으로는 집값의 한 60% 정도뿐이 안 될 거고 나머지는 니들 모은 걸로 하고. 엄마 저요 빌라 전세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서 가라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아서. 그리고 엄마가 주는 돈에서 5천 정도는 떼서 신랑한테 아무 말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금 해. 여자도 비상금 있어야 돼. 네. 다음 날. 대출 안 받겠다고. 나 사는 원룸에서 살자고. 우길 땐 언제고. 참네. 그땐 그때고. 그래서 대출 받자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은행에 월세 내더라도 내 집에서 살래. 엄마가 그러시는데 신기하게 그만큼은 집값이 오른대. 그래?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돈이 없을수록 집을 사는 게 맞대. 오히려 돈이 많으면 세금 문제도 있어서 차나 집을 소유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더라. 그럼 40%에서 자기 9천, 나 9천, 그럼 나머지 1억 5천 정도만 대출 받으면 되겠네? 그렇지. 잠시 후. 공동명의? 이상해? 대출 같이 갚아 나갈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집값의 60% 넘게 현금으로 내주시는데 40도 안 되는 대출금을 같이 갚는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고작 40%도 안 되지만 돈이 크잖아. 이야, 도둑놈 심보냐? 뭐? 고작 9천 가져오면서 집값을 탐내? 대출 받은 거 같이 갚잖아. 헐, 이 남자 완전 골 때리네. 이 경우는 내가 집 해가는 거하고 비슷해. 나 같으면 해주겠네. 부부인데. 그건 자기가 집값을 그 정도로 해오고 난 다음에야 말할 수 있는 거고. 난 해줄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 맞아. 집은 집 주인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해주면 모르지만 집주인도 아닌데 먼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안 그래? 부부는 대출빚도 돈도 똑같이 같이 공유해서 부부 아냐? 안 그럼 결혼이 무슨 의미야. 그냥 애인이 낫지. 그래, 그러자 그럼. 아싸리 9천 가져오지 말고 결혼 치울래? 뭐? 정신 좀 차려. 뭔 공동명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아니 처음부터 이러면 노란 싹수가 보이는 거야. 자기 그 사이에 뇌가 사라졌냐? 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그럼 요즘 여자들 혼수 3천하고 집 공동명의 하자는 건 당연하고. 그 소리 내가 했어? 어쨌든 이 경우는 자기가 예단도 해오고 혼수예물 다 해오면 그 정성 갸륵해서 공동명의 생각해볼게. 오케이? 참내 미쳤어 그냥. 와 진짜 오래 사귀어도 날 못 믿는 거야? 이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당장은 안 돼. 재산 라인 확실히 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는 내 재산이지. 안 그래? 그걸 왜 달래? 아니 자기 결혼하고 이혼할 거 아님 네 재산 내 재산이 의미가 있나? 참네. 좋아 그래.
결혼하고 이혼할 거 아닌데 진짜 자기는 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도둑인가? 뭐 도둑? 아니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결혼할 때 남자가 10억짜리 집 해오면 무조건 공동명의 해야 한다고 하는 여자들 TV에 절라 많이 나오던데 여자가 집 해와도 결국 둘이 결혼할 거면 공동명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남자가 집 해와서 공동명의 하는 건 당연하고 여자가 집 해와서 공동명의 하면 도둑놈인 거지? 그건 도둑놈 심보가 맞아. 그러니까 남녀를 바꿔보면 많은 사례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남녀를 바꿔도 도둑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고. 내가 공동명의 하자는 거야? 좋아, 자기. 뭐? 후회하지 마. 내가 무슨 후회를 해. 참네. 자신 있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시작부터 공동명의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내가 9천 해가고 빚 같이 갚아도 안 돼? 이자하고 대출 원리금 다 갚고 나서 금전적인 신뢰를 쌓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는 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니 대출금은 자기가 갚아. 좋아 그럼. 우리 반반 생활 내는 거 자기가 더 내. 와 진짜? 그래야 공평하지. 완전 너무하네. 싫으면 결혼 없는 거지. 얼마 후. 결혼 앞두고 바쁠 텐데 주말 내일 당번이네요? 네. 귀찮겠다. 토요일인데. 어차피 내일 시댁 친척 결혼식도 가야 하니까 뭐 그닥 안 귀찮아요. 누구? 시 고모님 될 분 딸이요. 근데 선생님 이거요. 빵이네요? 절 왜? 우리 동네 빵집 모닝롤 엄청 잘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빵 먹는다며? 네. 그래서 내 거 사는 김에. 원장님 감사해요. 아이고 닭살 돋아요. 무슨 원장.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요. 어린이집 인수 받으셨는데. 가을 학기부터예요. 왜 그래요 벌써부터. 몇 년 사이에 원장님이 이렇게 넘기실 줄 몰랐어요. 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원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법정 싸움까지 가서 받아낸 돈이 있다 해도 일 그만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은 지겨우실 때도 됐죠. 30년인데. 아무튼 선생님 정말 장하세요. 결국 자격 얻으셨잖아요. 네. 우리 남편 저 이거 보육교사 자격증 따려고 사이버 강의 듣고 제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못하게 방해했는데. 왜요? 만만해야지 부려먹기 좋으니까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헤쳐온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일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너무 일을 크게 벌리시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를. 결국은 시댁에서 투자를 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대단하세요. 선생님 같은 의지력 처음 봐요. 아줌마 근성이지 뭐. 아무튼 선생님은 신설 오픈하고 신설 어린이집 책임져 주셔야 하니까요. 그럼 저는 3달을 놀게 되는 거예요. 네, 잘 쉬세요. 그동안에 실컷. 네, 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정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쉬고 일했거든요. 네, 마침 신혼이니까 신혼 재미도 그때 만끽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제가 미리 연락드리면 장은 같이 보셔야 해요. 아시죠? 도매로 못 사는 것들 남대문에 나갈 거예요. 소매로. 네, 저기 선생님. 네,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왜요?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후. 사실 제가 집값에 달을 해가고 공동명의 소리했으면 그 자리에서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도 9천을 어쨌든 해오고 같이 대출을 갚아 나갈 거라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죠. 또 연애하는 기간 동안 작고 큰 문제로 늘 싸웠고 그 대화는 저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찜찜해서요. 선생님. 네? 혼인신고 안 했죠?
네,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하려고요. 왜요?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집도 내가 준비한 거라면 내 명의로 하되 대출금도 내 소득으로 갚아가야 나중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혼인신고를 미루라고요? 네. 왜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특히 공동명의 해달라는 사람에게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리고요, 또 저 같으면요, 대출금 혼자 갚으라고 할 때 버렸을 것 같아요. 집에 60을 넘게 해가고 나머지 반반 하면 그게 어떻게 반반입니까? 결혼 후 한 달. 그럼 노는 거야? 실직한 거야? 내가 논다고 했나? 아니, 당분간 쉰다고. 그럼 노는 거지 실직한 거네. 뭐지? 와, 이런 게 박차고 나와 선생님 말씀이신가? 와, 대본에 저 표정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그 비슷해.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서 한 번도 못 쉬었어. 재충전 기회로 삼을래. 얼마 후. 뭐 하자고? 분리수거. 자기 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 결혼할까 하더니 할라나 보네? 헐. 카톡 누군데? 사촌 동생. 잠시 후. 우리 결혼할 때 밥통 사줬어. 40만 원 넘는 거야. 1살 차이라도 내가 명색이 언니인데 어릴 때부터 친한 사촌 언니인데 제대로 된 가전은 못 해줘도 그 비슷하게 축의금은 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생활비에서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생활비에서 내야 하냐고. 이것도 경조사비에 포함되는 거잖아. 아니지. 나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번 돈을 왜 축의금으로 써야 하냐고. 자기 평소라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서 내자는 거 아니야. 치사하고 더러워서 알았다. 내가 낸다고 말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잠시 후. 나 좀 어이없어. 뭐가? 자기 고모네 딸 결혼할 때 하고 자기 작은아버지 손자 돌잔치 때 2번 다 내가 혼자 가서 부조했어. 심지어 돌잔치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나도 자기 친척들 한 번도 못 본 상태였고. 구야, 내가 2주에 한 번 토요일에 출근하니까 자기가 갈 수밖에 없었지. 나는 당연히 결혼할 사이니까 또 결혼하고는 부부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색 내기도 싫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거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나올 줄 정말 몰랐다. 그래, 알았어. 그럼 40만 원. 40만 원? 40? 40. 웃기지. 10만 원 더 채워 넣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차용증을 써. 뭘 써? 나중에 직장 다시 생기면 그만큼 다시 생활비 통장에 채워 놓겠다고 약속해. 와, 나 이런 놈하고 어떻게 몇 년을 연애를 했지? 반반 생활비에 더 내라는 자기는 어땠고 그래야 공평하다며. 대출 원리금 못 내겠다며. 그래서 그랬지. 어쨌든 공평하자고. 와, 진짜 역대급 찌질이다. 나 자기랑 평생 어떻게 사냐? 어때? 그때 내 기분 알겠어? 사람이 모자람에 끝이 없네. 공동통장에서 40 꺼내는 것도 좀 심한 거 아니냐고. 꺼냈으면 그만이지. 뭔 찌질이냐고. 뭔 차용증? 추하다 진짜.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하고 분리수거 하자. 아니, 분리수거도 자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잠시 후. 너무하네. 도와줘야잖아. 자기가 일할 때는 할 수 없이 살림 반반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잖아.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가 그거 분리수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려워? 집안일만 하는 게? 집안일만 하는 거 전혀 쉽지 않아. 무엇보다도 주말이 없으니 쉬는 날도 없고. 또 말하자면 반반 살림하다가 나 쉰다고 독박 살림하라는 것도 너무 치사하고. 그놈의 독박 살림
독박 살림에 독박육아 같이 하는 거면 모르겠다. 외벌이는 그럼 독박벌이냐? 독박벌이? 참네. 나 생활비 100씩 여전히 넣고 있거든. 어쨌든 솔직히 자기 나 아침에 딸랑 빵 2조각에 후라이만 해주고 나 출근하면 집안일이 압도적 개꿀하냐? 누가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그러는 줄 알겠네. 자기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 늘 아침에 빵 아니었어? 그렇다 해도 밥 차려준 적 없잖아. 먹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지. 집에서 그런 거나 궁리나 하고 생각하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해? 그런 거나 궁리? 외벌이가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생활비를 통장에 100씩 넣고 있고 아파트 대출금도 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갈치조림 맛있었죠? 네. 남대문은 역시 갈치조림이야. 밥 먹고 마시는 커피는 끝내주고. 빨리 마시고 스케치북만 사면 돼요. 저 원장님. 왜? 또 뭐요? 세댁. 왜요? 곧바로. 우와, 선생님. 네?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강적이시네. 네? 그러고도 같이 살 생각이세요? 아니, 저기 같이 살 생각이니까 궁리를 하다가 저한테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제일 큰 문제가 집이 해결되는 건데 말이죠. 나 이런 말 미안한데 신랑이 선생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선생님 친정에서 60% 넘게 해당되는 집을 해주셨는데 고마워하고 남은 대출금 어서 같이 갚자 하지.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잘못했네요. 세상에 차용증이라니 어떻게 저런 쓰레기를 남편으로 삼았어요? 제가 우리 신랑 욕하는 거는 될 게 아니네. 선생님 많이 잘못했네요. 부부끼리 차용증이 뭔가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의논 드리는 거예요. 어이없어요. 축의금 차용증 얘기 나온 순간 선생님 부부는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뭘 아웅다웅거리고 뭘 생각해요. 공동명의는 도둑이고요. 아무튼. 나 이 인간 그냥 니네 집에 돌아가라 할까 봐요. 히히히. 결혼을 왜 했을까? 사실 그 상태에서 공동명의 운운한 시점부터 결혼생활 접었어야 해요. 다시 말하지만 나 같으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대출 월 얼마씩 내는지 모르나 애시당초 선생님 신랑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에요. 집을 반반 해야 반반인 거지. 어떻게 친정에서 집 사는데 반 넘게 해주고 뭔 배짱으로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건지. 도둑놈의 심보잖아요. 선생님 혼자 대출 갚는데 축의금 몇 푼 주는 걸로 부부끼리 차용증을 썼다면 남들이 선생님 욕해요. 얼마 후. 자기 실직 길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오래 안 쉬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원아들 안 모여서 어린이집들 없어지고 난린데 이제 자기 실직 길어지면 축의금 차용증 써서 꺼내 쓰는 건 일도 아닐 거다. 대출금 넣을 돈도 떨어지면 집도 팔 수도 있겠네? 이제라도 공동명의 해주면 자기 취업될 동안 내가 대출금 다 낸다. 아니 진짜 어디 9천이 12억에 아니 8억에 비벼? 비비든 뭐든 나 같으면 집 공동명의 해주고 놓을 동안 대출 갚으라고 하겠네. 머리 그렇게 안 도냐? 그러니까 호시탐탐 집 명의 노리고 있는 거였어? 사실 반반 결혼인데 명의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에는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렇다 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반반이야? 왜 반반이냐고. 반반 아냐? 결혼해서 사는 동안 월세 냈으면 반반이라고 해주겠다. 임대료도 안 내는 주제에. 뭐라고? 반반이라고 할 테니까 임대료 내. 그걸로 대출값 내게. 와, 할 말이 없다.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부부 사이에 어떤 미친 여자가. 말 잘했네. 부부 사이에 차용증 쓰라는 미친 남편도 있냐? 어떤 미친놈이 12억 집에 각자 1억 정도씩 가지고 와. 나머지 대출인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9천 내고 기어들어와 월세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산 주제가 공동명의 하잔 소리를 자꾸 해? 공동명의 소리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하라고. 알았어. 그럼 공동명의 해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돈 손해본 거 메꿔줘. 뭘 메꿔줘? 나 결혼지원금 문제로 땅 싸게 팔려고 시세보다 3천 정도 헐값에 내놨어. 가뜩이나 헐값인데 그쪽 동네가. 근데? 아주 그냥 종이값으로 내놨다고. 근데 어쩌라고? 그거 팔렸대.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가 보지. 3,400 싸게 팔았대. 그래서 그거 자기가 대신 보상해 드리라고. 내가 왜 보상해 드려? 내가 팔라고 했어? 우리 결혼자금 필요해서 가만둬도 되는 땅을 파셨던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나 그거 보상해 드릴 돈 없어. 자기 통장에 4,300 정도 있는 거 봤어. 그건 내 비상금이야. 아니 이상하네. 그걸 자기가 왜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봐? 직장 안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 1도 안 밀리고 잘 내놓으니까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래서 내 통장 봤다고? 아니 남의 돈에 왜 관심을 가지냐고. 부부 사이에 그것도 보면 안 돼? 우리 공동 통장이나 들여다봐. 열심히. 아 그래 맞아 자기. 우리 공동 통장에 40만 원 채워 넣었어? 축의금 말이야. 그래 채워 넣었어. 그럼 됐고. 자기 비상금으로 보상해 드리던 어쨌든 우리 부모님 3,400만 원 보상해 드리자고. 난 못해. 왜 못해?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보상해 드려야 돼. 이거 내 아파트야. 내가 9천 해왔어. 내가 일 안 하는 동안에도 대출금 갚는 걸 보면서도 이 집은 내 명의니까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대출금 혼자 갚으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 내 아파트로 대출받아 자기 부모님 빚을 갚아주자는 이런 개소리 이야기를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었지? 시간이 더럽게 남아도나? 공동명의 해주면 간단한 일을 왜 키우냐고.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랑 집까지 해오면서 결혼했을까? 내가 미친년이지. 축의금 차용증 쓰라고 할 때 안 끝낸 내가 미친년이다. 헛발로 약은 남자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돈 관리 저한테 맡기고 대출금 같이 갚고 용돈만 받아 살았으면 대우받고 나중에 공동명의 받을 걸 미련한 사람이죠. 대출금 이런 안 갚은 인간 입에서 참 갖은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잠시 후.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그쪽 짐 챙겨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어이없다. 부모님 3,400만 원 메꿔주자고 했다고 이혼이야? 그래서 이혼한다고 몇 번 말해. 이까짓 아파트에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나 눈에 뵈는 거 없어. 이까짓 아파트도 없는 인간이 말이 많아. 알았어.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만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결혼이 부부가 장난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정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부부가 아니지. 뭐?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뭔 부부? 어쨌든 남인데 4개월 살았고 그동안 월세 안 냈으니 월세 내고 나가. 이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 이혼은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그쪽을 내보내면 땡인 거야. 알아? 1시간 후. 왜? 할 말 있어. 짐이나 싸 빨리. 자기 내가 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니고 폰 검색? 누구 놀려? 1시간 만에 무슨 변호사야. 나랑 이야기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 요즘 세상에 누가 알아보는 걸 변호사 사무실로 가냐? 상담료가 얼만데.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좀 뒤적인 거야? 어쨌든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을 부부처럼 살았으면 그건 또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기고만장하는 거야? 정 이혼하겠으면 소송 걸게. 누가 봐도 우리는 사실혼이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더라. 그래서 재산 분할하자고? 이해됐네. 맞아. 하하하, 뼛속까지 이기적인 놈. 가정 가질 자격 1도 없는 놈이네.
그쪽 결혼한 목적도 이거 아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자기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 거잖아. 잘 안 해. 내 아파트잖아. 욕심만 배 밖으로 나와서 검색이나 제대로 하던가. 어디서 남의 돈에 욕심만 가득 차서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대출금 한 푼 내주지 않은 주제가 재산 분할이라고 어디서 주워 듣긴 했나 본데 한심해가지고 내가 얼른 짐 싸서 나가 달라고 오늘 중으로 최소 5년은 살아야 사실혼 인정된다는 것도 몰랐겠죠. 그리고 재산 증식에 기여도가 있어야 재산 분할도 된다는 것도 모르는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이나 결혼 전 매입한 부동산이나 결혼 후에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이라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혼 시 분할 대상은 결혼 후 축적된 재산에 한하고 분할도 기여 부분과 이혼, 귀책 사유에 비례하여 분할하고요. 다음 날 아침. 이러지 마. 밤새 나 너무 피곤해.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다 없었던 일로 하자고.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내가 나서서 이렇게 그쪽 짐 싸고 있지 않아. 싹 머리칼 한 올까지도 빨리 치워줘. 자기, 내가 이제 자기가 쭉 전업주부 한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1억 5천 정도 있는 대출금 내가 평생을 거쳐 다 갚고 그럴게. 아무 말 안 할게. 자기 살림 못하잖아. 그래도 아무 말 안 할게. 밥도 잘 못하고 빵 좋아하잖아. 아무 말 안 할게. 그런 거 참을 남자 없어 자기. 내가 집안일을 잘 못해서 그냥 돈이라도 벌려고. 그래 그럼 돈벌이 해. 그것도 괜찮아. 이혼하고 돈벌이 하려고. 자기 내가 이렇게 빌어. 이런 문제로 이혼했다고 하면 남들이 욕해. 미쳤다고. 남자에게 미치면 이렇게 답이 없는 모질이가 되는 거야. 자기랑 싸우면서 정들었다고 해도 공동명의 소리 나왔을 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 걸 결혼한 걸 보면 내가 미친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같이 살면 주위에서 남자한테 미쳤다 소리 들어. 그래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인생 되게 가볍게 여긴다? 남자 여자가 그렇게 가볍냐? 자기 인생이란 게 자기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걸 용서해 줄 알아? 철학하지 말고 빨리 나가. 다음 날 아침. 잠깐만, 민법상 부부는 결혼에 대해 부양과 협조 의무가 있다고? 네이버 지식인마다 왜 다 달라? 잠깐만, 아내가 직장 유무 이렇게 검색해볼까? 잠깐, 직장을 잃고 남편이 부양한 경우 잠깐 생활비 반반 냈지? 차용증이 문제가 되려나? 귀책 사유로? 아, 골치 아파. 혹시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쫓겨난 건데? 지가 하자고 하는 건데? 잠시 후. 저 미친놈 저거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가더라니. 대단해 저 패기. 세상에 어떻게 무단횡단을 스마트폰을 보며 하냐. 아니 우리 같은 늙은이는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무섭고 그거 하나만도 무서운데 참 인생 무서운 줄 모르네. 인생이 차 싱싱 오가는 도로를 딴짓하며 걷는 걸 용서해 줄 아나. 저승에 이력서 제출해 놓은 것도 아니겠고 정신줄 놔두고 다녀놓고선 사고라도 나면 세상 잃은 것 마냥 돈 두들 궁리할 거야 저거. 그냥 골로 간 것 같아. 왜 죄 없는 운전자를 인살자로 만드냐고. 뭔 소리야. 내가 얼핏 보니까 운전자도 폰하면서 운전하는 것 같더만. 죄다 폰에 얼굴 쳐박고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퍼뜩 집에 가서 누워서 보든지 날밤을 새든지 하면 좀 좋아. 저런 것들은 차로 서로 치여 죽여도 할 말 없지 저거. 에이, 기분 좋게 꽃놀이 가는 길에 못 볼 꼴을 봐서. 이래서 사람 가는 순서 앞뒤 없어.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데 청년이. 성수동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 진해행 관광버스 1호차 다시 출발합니다. 네.
진의 행인지 천국 행인지 일단 출발해 보자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